넘어질 전자요. 넘어질 전자 살펴보는데요. 넘어질 전자의 자소가 참진자오고요. 아이고 이 참진자를 이상하게 했구나. 딴 생각으로 쓰고 있었구나. 참진자오고 머리열자가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참진자가 의미역하는 글자로서 삼걸신자가 있거든요. 신독이라는 말, 신중히 한다는 말. 참진자가 신이 되면서 마음속으로 조심한다 이거죠. 삼걸신자. 삼걸신자의 삼가의 기본형은 삼가다예요. 삼가다고. 근데 가끔가다 삼가하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것의 기본형은 삼가하다인데요. 이런 말은 없어요. 삼가하다는 말은 없어요. 삼가하다, 뭔가를 삼가하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삼가하다. 삼가 애도드립니다. 그러지 삼가 애도드립니다. 삼가에 애도드립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꺼리다 이것이 꺼리하다가 아니에요. 꺼리다 꺼리하다는 말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꺼리는 거 내가 꺼리는 거이지 꺼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표기를 삼가할 신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니까 이거. 근데 어쨌든 이 글자를 갖다가 앞에서 105번째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요. 여기 가가지고 이 글자가 여러 음역하는 글자들을 갖다가요. 뭐 매울전자 뭐 이런 글자들, 매울전자 이런 글자, 충전하다 뭐 보존하다 뭐 이런 글자들이 음역하고 있는데 글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참진자 자체가 설명 들어보는데 참진자의 고문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이건 설정자예요. 설정자. 이걸 그대로 적용시킨 글자가 설정자인데 솥을 나타내는 거죠. 이 설정자가 다른 글자하고 합쳤을 때 간략화돼 가지고요. 이 형태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를 소정자가 이 형태로 쓰이는 글자가 고들정자 같은 게 있죠. 고들정자요. 고들정자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 글자 본자 이 글자 제대로 설명하려면 본자를 써서 설명해야 돼요. 본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본자를 놓고 분석해보면 전복자하고 소정자가 합쳐져 있는데 소정자가 음역하면서 전복자인데 점을 치는 신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든 마음 가지고 목욕제기하고 고든 마음 가지고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곧다는 뜻을 나오는 고들정자라는 말이에요. 고들정자라는데 근데 이 글자가 복자 보니까 조heb자로 간단히 펴는 거죠. 이 솥에다가 약속의 글들 같은 걸 칼로 새겨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글자가 오늘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법칙 직자라든지 또는 이 솥이 그대로 보면 방정이나 또는 원정이 있는데 주로 원정이에요. 방정은 4개의 달이 있고 원정은 3개의 달이 있는데 3개의 달이 4개의 다리가 더 문제가 있어요. 고르지 않는 면에다가 4개의 다리에 정을 놓으면 이게 흔들려요. 근데 3개는 고르지 않는 면에다 놔도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정립인데 또 정립을 소정자를 써요. 근데 이 동그란 다리 3개에서 달린 솥인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둥그런 자가 이 글자가 원래. 근데 솥을 세는 단위로 쓰이고
사람을 세는 단어로 쓰면서 인원원자가 되는데 그런데 동물원자 다시 네모난 형태 한번 더 붙였는데 이게 그래서 인원원자도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이게 소정자 형태예요. 소정자 형태고 거기에 다시 이제 동물원자 이렇게 네모난 동그란 형태를 네모나게 하나 더 보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개패자 형태로 이렇게 간략화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 회계 같은 거 이거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표현됐던 거죠. 가출고자는 또 이렇게 써줘야 돼. 가출고자를 잘못 쓴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건데 참 이렇게 쓴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참 아니 이게 그렇죠. 맞아요. 그 잘못 이렇게. 이게 획이 3개 들어간 것이 맞는 거예요. 가출고자가. 요 두 개를 집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집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고자는 이게 우리 조개패자로 이게 소정자를 조개패자로 썼다고 했죠. 여기에 두 손 이렇게 더 달라붙었다고 생각해야 돼. 두 손으로 자기 것을 갖춰서 재단 같은 데 올리고 있는 상황 같다. 재물을 갖춰가지고 올리는 상황이 두 손으로 이게 두 손. 근데 요 형태가요. 조개빗자를 갈리긴 요 형태의 요 밑에 이 두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을 써줘야 돼. 근데 두 손이 합쳐지면 여기 두 손이 합쳐졌으면은 두 손으로요. 두 손으로 도끼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양에서 무기 군상이 아까 별잠자의 그 도끼 같은 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나온 글자가 군사병자 아니에요? 군사병자의 두 손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도 이렇게 두 손. 그래서 가출고자 쓸 때 반드시 이게 세 개를 써야 되는데 옛날 인쇄 매체를 통해서요. 인터넷 같은데 가출고자 이렇게 썼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전에 저 네이버 같은데 가출고자 이렇게 써서 나왔다 이게. 이거 아직도 고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 글자 나와. 네이버 같은 데서. 이게 없는 글자, 이상한 글자가 나오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가출고자에서요. 자꾸 헷갈리는 글자예요. 이렇게만 쓰지 않고 이 얘기 더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왜 더 달라붙지? 이게 온필 가지고 나오는 게 허액이라고 봐요. 가출고자에서처럼 이것도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생략을 했지만은 이게 생략듯이 이게 얘기 달라붙은데 이것은 허액이라고 봐야 돼요. 허액. 이렇게 쓰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쓰고 나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끝나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허액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끝난 다음에 요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붓이 끝나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허액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써도 되는. 아니지, 이제 그것이 약속이 돼 있지. 쓰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지. 왜 그런데 그 핵이 들어가 있냐라는 걸 지금 알아야 되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액이 엉뚱한데도 이렇게 쓰는 이게 가운데 쪽 충성축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될 글자가 서희 오시는 분은 이렇게 가지고 온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딴지 써야 될 글자를 이렇게 끼쳐 올려서 쓴단 말이에요. 충성축자 서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허액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줘야 될 걸 뚫을 골자를 쓸 걸 갈고리 골자 형태로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숟가락 관련돼서 수제식자에 뭐 이런 글자의 숟가락이고 이게 솥이에요. 그러니까 솥이라는 게 요리하는 소리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숟가락이도 있는데 이게 근데 이제 재물을 만드는 솥이라는 얘기예요. 재물을 만드는 속이니까 재물을 만들 때 이제
부정을 몰려오고 뭐 만드는 상황 관련돼 있으니까 아까 고술장자처럼요 참되다 이 뜻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되다 이 뜻이요. 제가 아침에 야근하면 보니 자꾸 소갈증이 나가지고요. 이 진짜가 전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처럼 진짜가 여기서 전이 되면서 흙으로 배운다고 했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머리 혈자리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머리가 땅에 닿는 상황이죠. 여기 사람이 머리 혈자 이게 사람. 불사 공부 제대로 하는 분들은 여기 사람이 있고 눈, 코 이렇게 다 표현했으니까 대표가 돼 눈. 그게 머리털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서 나온 거죠. 사람이 있고 눈, 코 있지 눈이 대표로 한다니까요. 그게 머리털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머리털이고 머리를 대표하는 눈이고 그다음에 사람 몸체를 갖다 이렇게 빨리. 그래서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머리 숫자라든지 정수리 정자라든지 이마대자라든지 뭐 얼굴 한자라든지 목항자라든지 뭐 이 전부 다 뭐예요? 머리와 관련된 글자 이게 덧붙여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머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머리가 땅에 닿는 상황 관련돼서 넘어질 때 됩니다. 전복이 됐다 뭘 뜻인 거죠? 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탁 채가지고 넘어졌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또 돌부리 채워서 넘어졌다 일어났어요. 자 넘어지기 전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넘어졌다 이거예요. 다시 일어났어요. 넘어졌어요. 그러기는 7번을 해요. 넘어지기는 7번 넘어진다 이거예요. 넘어지는데 그러면 일어나는 상황 넘어지고 나면 일어나는 상황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져서 3번, 2번, 3번, 4번, 5, 6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일어나는 것도 7번이야. 그래서 7.7기라고 해야 돼. 7.7기. 근데 오늘은 7.8기라고 해요. 그것이 저 맹무 3천도 마찬가지예요. 맹무 3천이고 맹무 2천이라고 해야 돼. 맹자가 처음에 무덤에 살았다 이사 왔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무덤에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덤가에서 시장으로 가고 시장에서 시장으로 갔으면 한 번, 2번 이사 간 거잖아. 맹무 3천이 아니지. 어디서 왔다는 얘기가 없었잖아. 그 얘기 출발은. 그냥 무덤가에 살다가 처음에 여기서 살다가 여기 갔고 여기서 이리 갔으니 2번 이사 간 거 아니야 지금. 그 맹무 3천이 아니고 맹무 2천이 돼야 돼. 말이라는 게 그렇게 어폐가 있다 이거야. 자, 그 넘어질 적자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늪배자에 늪배자 이렇게 써야 돼. 오늘날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날은 많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그래도 옛날에 참 제가 35년 전에 문자 할 때 문자기한 용어 자체가 생소했던 때거든요. 문자 공부하면 그 무슨 학문이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요즘 분들이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뭐 그러면서요 일본이나 중국자로도 많이 쓰라고 그러면서 자료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제가 그 최초의 불사책을 쓸 때는요. 중국 자료 좀 보고 싶은데 자료 구입할 데가 없어가지고 중국어 수교가 되니까요. 엄청 고생해서 그 불사책 썼거든요. 앞에 누가 써놓고 있으면 그걸 참고라고 하는데 그걸 참고할 수도 없고. 그런 시절에는 있죠. 이 글자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런 글자들. 이제 오늘날은 이 글자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 많으시겠지만은 삼수변은 뭐 설명 안 드려도요. 설명 안 드려도 물 숫자가 변화된 글자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물과 관련돼서 일부를 갖다 세워서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 눈을 갖다가 오늘 세워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잘안 보여요. 아니 안 보이고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지금. 아니
침을 묻혀가지고 보드마카에다가 아니요. 우리 안 나오면 옛날 안 나오면 이게 침 묻혔잖아. 자, 흐르는 물을 갖다가 이것도 잘 안 나오네. 흐르는 물을 갖다가 여기서 나온 걸 제가 물을 숫자인데 그 물이 위에서 흐르나 아래에서 흐르나 똑같은 거 이거 그 일부를 갖다가 눈목자 이렇게 세워서 표현했다 이거예요. 물수가 변하는 시간 수는 수인데 글자 특징이 세 개 점으로 이루어지니까 3을 쓰고 왼쪽에 쓰니까 변을 썼다 이거죠. 자, 많이 있고 이것이 문제예요. 이걸 쓸 때에 무신 거예요. 요것보다도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요 글자가 탁 찢어 문제. 교육 현장에서 이 글자를 쓸 때에 요 글자를 쓸 때 하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시작 시작. 저자 시자. 이게 틀려요. 저자 시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쓰이는 저자인데 이게 하나 둘 셋 넷으로 쓰여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파페라는 글자인데 헛파페자가 부수세인으로 사진에서 찾으려면은 요 글자가 무슨 자가 바뀐 글자예요? 고기입자가 바뀐 육자로죠. 그래서 정형입자가 고기입자이고 고기부수에 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사이에 가야 이 글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자치자로 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오획으로 그거 가서 육자를 오획해 가지고 이거 천년만년 찾으면 헛파페자 안 나와요. 사익의 글자니까 오액이 나올 수가 없지. 사람들이 핵술 아까면서 우리 저 넝쿨고자도 이걸 3액으로 쓴 사람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3액으로 쓴 사람이 이게 이 얘기잖아요. 견줄피자도 이게 책 옛날 보면 견줄피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요. 견줄피자 이렇게 써 이렇게 인쇄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의 글자에 사역의 글자 두 사람이 나란히 앞선 두 사람인데 앞뒤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글자를 인쇄매체에다 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글자를 이쁘게 만드는 데만 목적을 두지 정확히 만드는 데는 그 다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한다고 글자를 갖다가 없는 애들로 자꾸 만들어서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오역이 되면 안 돼요. 사역이 돼야 돼요. 이것도 3액이 되면 안 돼요. 2액이 돼야 돼요. 요것도 슬가뿔이라는 글자. 슬가뿔이라는 글자인데 저자 시자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왜 안 나오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사액이고요. 이건 오획이에요. 오획의 글자는 저자시자예요. 저자시자는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게 발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나눈다는 8발자가 있고 공개할 글자가 있어요. 오늘 글자하고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 발 걸린 지 사람의 발 이걸 이렇게 발 나눈다는 뜻과 그다음에 공개할 글자인데 그대로 하면서 요것이 요 밑에 글자가 합쳐지면서 수원 글자처럼 바뀌고 요것은 그냥 이렇게 표현돼 이것이 그냥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시가 이거 그칠 글자가 시가 되면서 나누는 거에 공개하는 것을 뜻을 갖다가 그게 공개하게 만든 거 이 글자가 요 글자가 같은 글자잖아요. 이거 공개할 글자. 공개하게 만든 걸 서로 나누는 것이 시다 이게 시장이. 그리고 슬가풀자는 그냥 수건 건자에다가 이 띠 부분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띠대자처럼 띠대자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잖아요. 띠대자를 마치 갈라크게 해놓은 것처럼 근데 띠는 다 늘어진 거이지만 이거 천이에요. 늘어진 천. 그러니까 이거 띠라고 치면 그 밑에 천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무릎까지 가리는 거예요. 무릎까지 가리는 옷의 일종이야. 이게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 옛날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옷을 갖춰 입으면은 이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 이렇게 천을 이렇게 들어주죠. 이렇게
슬갑이라고 써. 그 슬갑. 무릎까지 가려준 거기 때문에 무릎 숫자를 써서 무릎 숫자. 그다음에 덮개 관련돼서 갑옷, 갑각류 뭐 할 때 쓰는 슬갑. 요것인데 뭐 신문 있는 사람들, 신문 있는 사람, 양반 있는 사람, 이제 옛날에 저 슬갑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요. 슬갑도적. 이 과장 같은데 시험장에 들어갈 때 슬갑 밑에다가 컨닝페이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훔쳐보는 거야. 남의 시문을 훔치는 걸 슬갑도적이라고 그래. 슬갑도적. 남의 글을 훔치는 사람을 갖다가 이 슬갑 밑에다가 이렇게 글 같은 거 숨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베끼는 거지. 제주도 정방폭포에 가면은 우리 선생님이 제주도 여행 가면 정방폭포에 안 가보세요. 바다로 우리나라에서 바다로 떨어진 유일한 폭포잖아요. 그게 제주도 300폭포. 그 정방폭포에 가면은 거기다가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꿈꿨잖아요. 네.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불로장생을 꿈꾸기 위해서 뭘 구했어요? 불로초를 구했잖아요. 그러죠? 불로초를 갖다가 필요로 해니까 불로초를 구했는데 그 불로초를 구하라고 누구한테 시켰냐면 서복이라는 사람한테 시켰어요. 서복. 또 서복이라는 사람한테 시켰는데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이걸로 쓸게요. 서복이라는 사람을 쓰는데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남쪽이에요. 이제 동쪽 우리 중국으로 보면 우리가 동쪽이죠. 동쪽으로 해서 와가지고 제주도에 와가지고 정방폭포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서복이 서불이라고 돼요. 서불 과지라는 말 정방폭포에다 새겨 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제 오늘날 그걸 못 찾아 없어져가지고 흔적 찾기가 힘들어졌지만은 추사 선생이 가서 그런 글이 있다는 걸 뭐 밝히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정방폭포 거기 옆에 가보면 제주도 중국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진시황 전설이 있는 장소들이 관심이 될 거 아니에요. 서복박물관을 전했어요. 저는 가봤어요. 어머니랑 장모님 모시고 몇 년 전에 제주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배 타고 갔다 왔는데 직접 차도 가지고 가고 장흥에서 옛날 배로 제주도까지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 서복박물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요걸 갖다가 서시과지, 서시과차 이렇게 차로도 써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요. 이걸 시로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시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저자 시자를 쓴 것이 아니고 이 슬갑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슬갑글자. 그래서 이런 데서 그 쓰임이 있는 글자예요. 이거 나중에 어디 가서 슬갑글자 설명을 하면은 마땅한 거 없으니까 여기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한 서불이라는 사람과 관련지어서 또 설명을 해볼 만한 글자이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 글자하고 구분을 해야 되고 요 글자가 이제 음역하라는 글자가 두 글자가 지금 요 글자가 막 걸어놨는데 요 글자가 음역하라는 데 있죠. 아니 글자가 상황에 따라서 불호익히잖아요. 부정행위 뭐 할 때 쓰는 것처럼 부가 될 수 있죠. 20% 떼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수능계열은 무도 되고 포도 될 수 있잖아요. 수능계열 변화되는데 푸가 이몸 추가되면서 패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은 아이패자구나. 그러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푸, 파, 이몸 추가되면 패가 되고 이것이 이제 여의패자. 우리가 음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들 두 발이 앞을 향해서 밑을 향해서 걷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걸음발이라는 부숫자들이에요. 걸음발이라는 부숫자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 쏠발자가 되고 이게 짓밟을 발자가 되고 이게 걸을 발자고 이렇게 실숫자가 달리면 짓밟을 발자가 돼.
발로 짓밟는다고 해서 다 같이서 짓밟는다고 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활궁자가 달라붙어요. 그럼 이게 솔발자가 돼. 필발 칠숫자요. 사람이 구타할 때 쓰이는 글자. 네. 그 글자가 여기 달라붙었다니까. 그래서 짓밟을 발자, 짓밟을. 쳐서 짓밟는다고 해서 짓밟을 발. 그 짓밟을 발자가 다시 이 짓밟을 발자잖아요. 활궁자가 달라붙어서 활궁자. 그럼 활로 쏜다고 해서 솔발자야. 이게 원래 솔발자예요. 필발하고 있지만 솔발자. 발사할 때 쓴 글자네요. 불발탄. 네. 백발백중 올 때 쓰는 발자가 솔발자라고 해요. 거기다가 물이 달라붙으면 물불 발자가 돼. 활발하다 할 때 쓴 글자. 또는 뭐 술겔 발자. 술병이 달라붙으면 발이 올 때 쓰는 술겔 발자. 그런데 지범자가 달라붙어. 이 글자에다가. 그러면은 발인데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폐로 바뀌잖아. 여기 불이 폐가 되는 것처럼 이것은 발이 폐가 됐는데 집을 한번 무너진 거야 집이. 이거 음역할자예요. 필발자가 음역하는 글자인데 발이 폐가 된 거야 지금. 여기서는 불이 폐가 된 거이고. 자, 6단이 달라붙어 인체의 한 부위는 헛밥했자고 이것은 이제 물이 계속 차 있는 늪을 나타내는 늪배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늪에 빠지면 태어나지 못하고 넘어져가지고 이제 가라앉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늪에 빠지면 나오는 방법이 누워야 돼. 뒤로 누워가지고 막 발목을 쳐서 발을 빼야 돼. 늪에서 진흙 갯벌 같은 데 이런 데 빠지면은 누워야 된다니까. 뒤로 누워가지고 자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늪에 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슬가불자 가지고 괜히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근데 슬가불자가 생소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소하게 읽어봐서 공부이고 그 다음에 숭상할 상자예요. 계속 나오네 숭상할 상자. 오일형상이라고도 오고요. 원래 더할 상 높일 상이라고도 오고. 요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글자죠. 비록 해를 끼치고 있지만은 요 글자가 옛날 글자가 집이 있고 창문이라는 게 창문.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게 창인데 이게 창은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없잖아요. 창으로 사람이 들어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창으로 들어다니는 사람. 그렇죠. 도둑밖에 없지.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사람이 드나든 건 문이겠죠. 문은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문인데 이제 사람이 혼자서만 들락날락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지게 외장문 갖다 옛날에 지게문이라고 했어요. 지게문. 문. 이게 지게 호자가 되겠죠. 이거 창자가 되고. 그래서 창호 여기도 종이를 바를 수 있고 여기도 종이를 바를 수 있으니까 거기 바른 종이가 창호지가 되는 거예요. 주로 지게문은 남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아닌 이상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남쪽으로. 그러면 이쪽은 창은 북쪽을 향하겠죠. 이게 원래 북청향자라고 했어요. 북청향자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남쪽을 향하고 북쪽을 향하기 때문에 향하다한테 여기서 나오면서 향할향이라고 그랬죠. 향할향인데 바로 그걸 바탕으로 숭상할 자가 이렇게 표현됐던 거죠. 지붕을 갖다가 지붕에다가 뭔가를 더한 거예요. 지금 지붕에다가 설치하는데 옛날 죽었을 때 오늘만큼 훌륭하지 않았겠죠. 비가 오면 천장으로 비가 셀 수 있어. 근데 옛날 일반 백성들이 살던 집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은 농경시대 때 주로 부산물인 지푸라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지푸라기를 이렇게 더해요. 이렇게 여기다 2년 3년 정도 되다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다 걷어내지. 저 어려서 초가집에서 지푸라기 걷어낼 때 거기에 굼벵이가 많은 거 지금도 기억해. 굼벵이가 막 이 속에 막 많이 살아. 굼벵이 매미 유충. 근데 저 산간지방 이런 사람들은 부산물인 초가가 지푸라기를 사용하는데 지푸라기가 없으니까
억새잎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저 제거약이 지리산 관련이 되는데 지리산에 가면 억새집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는 뭐야 화전 일본 사람들은 나무 껍질 같은 걸 여기다 올려요. 그래서 지은 집이 노화 집 아니에요? 이게 지붕 세우면 거기다 더해요. 지금 나무 껍질 같은 거. 지푸라기나 억새 같은 거. 그러다 또 너무 이제 무거우면 이제 나중에 걷어내지만은. 그래서 이게 더하다. 이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란 말이에요. 이게 더하다 이 뜻이 있어요. 더하다. 더하다 또는 이게 높이다니 지금. 그래서 높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상대를 높이는 상황에서 숭상하다는 뜻이 나온 거야. 그런데 요 글자가요 향할 향이라고 오늘날 많이 한다고 했는데 향할 향이라고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요 글자가 다른 글자고 어울려 쓰일 때에 사람 성으로요. 빼어날 숫자 옛날 중림칠연 가운데 한 사람이요. 중림칠연 한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쓰는 사람인데 이게 빼어날 숫자인데 이게 향수라고 읽으면 안 돼요. 향할 향자 썼다고 해서요. 사람의 성으로 쓰일 때는 상으로 이렇게 상. 그래서 중림칠연 설명하는 것 보면 오늘날에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서 중림칠연 할 때 향수로 쓰는 사람들이 예법이 있는데 향수가 아니고 상수로 써야 돼. 상수. 이게 사람의 성으로 쓸 때 상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상자가 이 집에서도 오면 그러고. 자, 근데 이거 사실은 얼마 전에도 했어요. 얼마 전에 했고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들 많이 있었지만 뭐 상줄상자라든지 또는 뭐 항상상자라든지 또는 뭐 치마상자라든지 이런 글자들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예요. 더할 글자예요. 자, 더할 글자는 힘력자하고요. 이 글자가 합쳐진 글자네요. 힘력자는 어떤 모양에서 나왔어요? 쟁기 모양에서 나왔죠? 네. 쟁기 모양. 이게 고문자에 보면은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밭에 농토가 있고 쟁기가 이렇게 있고 그게 손이 이렇게 손으로 붙잡는 도구란 거야. 근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산해남자예요. 여기 쟁기의 손 부분만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사람이 손 여기 위에서 이렇게 손으로 쟁기를 붙잡고 농토에서 가족을 부양해서 이루는 사내를 딴 사내남자랍니다. 쟁기옥을 했어요. 설무예자에서 근육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놨는데 근육이 아니에요. 쟁기질에 입으로 말을 해서 힘을 더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비단 쟁기하고 관련된 힘력자를 쓰면 그냥 힘 관련돼 가지고 힘을 내게 그런 입으로 뭔가 응원을 해서 붙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응원할 때 지아요 지아요 하는 그 지아가 바로 이거잖아요. 응원할 때 힘을 더해야 된다고. 힘껏 입으로 말을 해서 길해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저 응원할 때의 상황이요. 막 악기를 막 이용해서 막 떠다니기도 해요. 우리 붉은 악마죠. 우리나라 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응원단이 붉은 악마라고 하는데 붉은 악마들 어디 응원할 때 보면은 저 부젤라 뭐 이런 거 북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지 막 북을 막 두드리잖아요. 북이라는 것이 사계를 고치시킬 때 사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치. 이게 군대 행진하기 식식에게 군대 행진곡이라는 것이 식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식식곡의 행진곡의 북이라는 악기가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고적대라든지 뭐 이럴 때 고적대 적자가 피리적자죠. 고적대 이 대자가 군대 할 때 쓰는 대자고 아군들의 사기를 붙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가 북이에요. 북.
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있죠. 호텔을 때 사용되는 거야. 징은 호텔을 때 사용되는 거이고 북은 전진을 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 군대에서 악기를 이용해 가지고 아군대 사기를 고치시킬 때 북이나 나팔 같은 걸 불고 호텔 때는 징을 친다는 거지. 그래서 힘을 더하는 상황이 악기를 사용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북고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북에 몸체가 있고 받침대가 있고 북 위에 장식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 형태에서 나온 걸다가 바로 이거 손에 북채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양에서요. 여기서 북고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북고자가 나오는데 이게 고치 북고자인데 여기에 북만 표현되는 글자가 세워놓은 악기주라는 글자. 여기서 북만 표현하는 글자. 세워놓은 악기 조자. 이 받침대에다 세운 악기다 이거예요. 결국 그 악기가 북이겠죠. 세워놓은 악기 주라는 글자인데 요 주자를 갖다가 여기다 요 글자에다 붙여요. 여기서 분화되는 글자예요. 이게 입으로만 기리는 것이 아니고 힘을 길어서 힘을 더하는 상황이 아니고 악기까지 사용해가지고 지금 더해. 그래서 이게 기린다는 뜻이에요. 길을 가짜요. 길을 가짜. 좋은 것에 대해서 기려요. 좋은 것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 기릴 상황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아름다울 가짜라고 그래요. 아름다울 가짜. 자, 가상할 만한 일을 했어요. 어딘가 가가지고 금메달 따서 가상하면 옛날 외국에 가가지고 금메달 떼우면 어떻게 돼요? 가상할 만한 일이 떠서 길거리 퍼레이드 벌이고 막 그랬잖아. 국민들 앞에서 가상할 만한 일이 있다고 상을 줄 만한 일이야. 아름답게 상을 줄 만한 기리면서 상을 줄 만한 얘기다 이죠. 가래 그럴 때 쓰는 가짜도 이걸 때 써요. 그래서 아름다울 가짜가 바로 다을 가짜하고 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더해서요. 요 가짜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들이 예법 많은데요. 예법 많은데 그런 글자로서 이제 기억해야 될 글자가 실험 가짜가 있어요. 실험 가짜. 아이들이 어휘력이 형편이 없잖아요. 요즘에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고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여기에 가가 음역하면서 나무 목자에서 실형이 있는데 실형이 뭐냐고 물으면 실형을 모르는 아이들 되게 많아. 그게 문제. 그러니까 한자의 역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우리말들, 실형인 순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야. 이 글자를 배우면서. 실형이 뭐냐면요. 집을 지면은 기둥이 사실은 있죠. 집을 짓는다고 치면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지금부터 그랬는데 진짜 집을 짓 때는 털을 닦고 나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지붕이 올라가는 거죠. 네. 기둥과 기둥이요. 기둥과 기둥에 세울 때 집이 크면 어떻게 돼? 기둥을 여러 개 세우고 있죠. 여러 개 세우는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간이라고 그래. 간.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세 한 간, 두 간, 세 간 있으면 이게 초가 삼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가가 되어 있고 이게 초가 삼간. 초가 삼간이라는 게 봐도 기둥과 기둥 사이 이게 하나가 간이에요. 간.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초가 삼간이 되죠. 그 초가 삼간인데 하나는 먹고 살아야니까 부업. 하나는 부부가 살고 하나는 부모님이 살고 부부가 살다가 아이가 되면 어릴 때는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보내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거기 아이가 더 크다가 쓰다가 분가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옛날 패턴이 그 옛날 사람들이 초가삼간을 이렇게 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좁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이 비좁잖아. 아무래도 아이들 태어나고 그래서 짐들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다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나무를 건너질러. 이게 실형이에요. 실형. 여기다가 이제 이불 같은 거 올려놓고 뭐 그런 거야.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건너지는 나무가 바로 실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너지르다 그런 뜻이죠. 건너지르다.
우리가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방향이 땅 위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건너지는 나무를 이렇게 하나 덧붙였어. 뭐가 된 거야 이게 지금? 십자가가 된 거죠. 십자가를 뜻은 그래서 가짜가 있잖아요. 이게 교각을 이렇게 교각을 만들었고 땅에다 이렇게 교각을 이렇게 만들고 이게 건너질렀어. 그래서 여기 차들이 왔다 갔다 하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또 고가가 된 거예요. 고가 들고 나무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다가 판판한 판때기하고 이게 책을 올려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서가가 되는 거예요. 서가 책을 건너지려서 올린 서가. 그래서 책과 관련된 서가에다가 책을 짓내렸다. 그런 것처럼 집이 있는데 집 위에다가 다시 집을 져. 이 위에다가 하나 더 건너질러 올렸어 지금. 그러면 지목자에다가 옥 위에다가 건너질렀어. 건너질렀는데 집을 하나 더 건너질렀어. 그래서 옥상 가옥이 이렇게 써야 돼. 이 건너지는 거예요 지금 집 위에다 집을. 근데 옛날에는 집을 만든 기술도 많지 않은데 이게 집 위에다 집을 지면 이게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옛날 땅이 먹고 사람이 조금 적으니까 오늘날 비해서 옆에다 집은 데를 갖다가 위에다 굳이 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게를 못 견뎌서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옥상가옥이라는 것이 막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 이 옥상가옥을 우리 순우리 글로 한글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걸 한자로 쓰라고 하면은 옥상 기껏 잘 써놓고 옥상에 놓고 집값자를 딱 써버려요. 지구에 가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건너지른다는 뜻이에요. 얹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얹다. 옥상 가옥의 가짜가 바로 집가짜가 아니에요. 저 남과 북이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서울에서도 오고 평양에 가서도 해 경기를. 그래서 교환 경기라고 그래 그걸. 교환 경기를 서로 바꿔가면서 된다고 해서 물건 교환에 이렇게 쓰잖아요. 교환 경기 이렇게 쓰는데 한자가 바꾸란자가 아니야. 기쁘란자야. 기쁨을 서로 나누는 거야. 남쪽에서도 나누고 북한에서도 나누는 거야. 그래서 기쁘란자를 써야 돼. 교환 경기. 근데 교환 경기에 한글로 써놓고 한자로 바꾸라고 하면 교환은 무심코 이렇게 바꾸란자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 그건 많아. 이런 것들 많아요. 역전 경주. 옛날 역첨에서 역첨으로 문서가 전달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전 경주를 쓰려면 역말 역자에다가 서울역을 뜻하는 역자죠. 전할 전자를 써야 된단 말이야. 오늘날에도 동안말 저 아이들 고교 역전 경주 같은 거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바통 주면서 몇 명이 나와가지고 이어지면서 시간 재면서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전 경주로 써야 되는데 역전에서 보자 할 때는 그 전자로 생각했는지 앞전자로 쓴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많다니까요. 그래 찾아보면은 자, 옥상 가옥 이게 가짜가 이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이 절가짜예요. 사람이 사는 절이죠. 스님들도 사람이니까요. 원래는 저 산스크리트로도 절을 갖다가 가람이라고 했고 그 가람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전용어다 보니까 이게 절의 뜻이 생긴 거예요. 가는 가운데 절가짜예요. 가람을 때 쓰는 글자예요. 가야. 옛날 가야국을 때 쓰는 가짜. 그 다음에 막을 가짜예요. 사람 앞을 막는다고 해서 막을 가짜인데 이 글자도 쓰임만 전 석가모니 할 때 쓰는 가짜예요. 이게. 길 앞을 막는다고 해서 가는 가인데 막을 가짜, 석가모니 할 때 쓰는 가짜. 이게 물론 치우명이겠죠. 그 다음에 말맞자가 달라붙으면은 가는 가인데 수레 가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뭐예요? 멍에 가짜가 되게 돼요. 수레 멍에 가짜. 어가행렬 뭘 뜻인 가짜예요. 어가행렬. 임금이 맨날 바깥에 나와가지고요. 이 수레를 타고 돌아다니는 상황 걸린 데서 반차도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어가행렬. 가마 능가하다 뭐 이 뜻인 거지.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가는 가마 앞으로다가 나가면 능가가 되는 거죠. 수레가 멍에 가짜예요. 그 다음에 가사 가짜가 있네. 스님들이 있는 옷 가운데 가사 가짜. 장상 가사를 뜻하는 가사 가짜.
그다음에 책상다리 할 글자. 책상다리 할 글자. 발도병이 달라붙어야 돼. 발도. 책상다리 발을 갖다가 이게 손양이 발로 생각했을 때 발로 이렇게 꼬고 이 흔히 불쌍해서 뭐니 보잖아요. 그렇죠. 가부좌를 들다 뭘 뜻인 거지. 가부좌. 책상다리 할 글자. 책상다리 할 가짜인데 가부좌를 뜻인 가짜인데 가부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결가부좌, 반가부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가부좌는 다리고 다리를 꼰 상태고 반가부좌는 다리 위에다 다리를 올려놓거나 다리 하나를 아래로 늘어뜨린 상태를 반가부좌라고 해요. 그럴 때 쓰는 가짜고요. 그 다음에 뭐 가지 가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가지 쓰임이 많지는 않은데 전부 다 가지가 원래 가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자. 중국 발음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자가 아니고 지라고 보고 있죠. 가자. 또는 뭐 대나무가 달랐던 대나무마든 갈리피리 가짜. 어디서 이순희 장군 시족 가운데 어디서 일성호가 나무해를 끝나니 할 때 일성호가 할 때 쓰는 갈리피리 가짜. 일성호가 할 때 쓰는 가짜. 또는 아주 안 쓰면 커피 가짜 같은 것도 있어요. 커피 가짜. 이구자에다 이렇게 쓰고. 커피 배자. 그렇죠. 가배인데 이제 커피를 뜻하는 내 이 글자 갖다가 한자로 굳이 쓴다고 치면 이렇게 쓰는 거죠. 커피 배요. 이렇게 써놓고 이게 치음인 거예요. 치음. 그 다음에 이것 가운데 요거 하나만 지금 교육용한자인데요. 가가 음역하는 글자서 교육용한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가가 하로 바뀐 글자예요. 하리할 한자. 하리할 한자 또는 축하할 한자라고 더 많이 쓰는데 이 의식을 축하에 예를 행한 걸 하리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로만 축하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축하하려면은 재물을 갖다가 저 문장에 뭐 봉투라는 말인다든지 그 꽃을 산다든지 재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 걸릴 때 조개패자를 받았지만 하리하라 또는 축하하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런 글자들, 별 글자들에서 별 글자의 쓰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덮을개자가 있는데요. 덮을개자가 있는데 오늘 덮을개자까지 하려고 했는데 뭐 덮을개자 거는 문제까지 더 맞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시간 넘겨가지고요. 여기까지